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직업정보론 8장 자격제도의 이해입니다. 국가기술 자격 등급의 검정 기준이요. 먼저 기능사요. 숙련 기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요. 기능사의 최고 레벨이 바로 기능장입니다. 기능장은 숙련 기능이 아니고 최상급 숙련 기능이에요. 최상급 숙련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고요. 결국 감독, 현장 훈련,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숙련 기능에 기초 이론을 플러스한 사람이 바로 산업기사예요. 기초 이론 플러스 숙련 기능을 가진 사람 산업기사고요. 기초 이론입니다. 기사는요,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사의 최고 레벨이 바로 기술사입니다. 그냥 이론 지식이 아니고요,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기술사입니다. 검정 방법이요. 시험 방법은 모든 시험은 1차 시험이 객관식 찍기 필기 시험이고요. 2차 시험은 작업형 실기 시험입니다. 딱 하나 기술사만 1차 시험이 단답형이나 혹은 주관식 논문형이고요. 2차 시험이 구술형 면접 시험입니다. 산업기사 응시 자격입니다. 큰 맥락을 한번 잡고 보셔야 맥락이 좀 잡힙니다. 기능사는 전제 조건이 없어요. 누구나 시험 볼 수 있어요. 산업기사는 대략 2년제 대학 졸업자이거나 2년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고요. 기사시험은 4년제 대학 졸업자이거나 4년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산업기사는 기초 이론 플러스 숙련 기능입니다. 대략 전문대 졸업자에 해당되고요. 혹은 2년 실무 경력자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2년 실무 경력자예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응시 자격이 있고요. 전문대에 졸업한 사람, 정확하게는 관련 학과의 2년제 혹은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혹은 그 예정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졸업 예정자 혹은 이수 예정자라는 것은 41학점의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응시 자격이 있고요. 유사한 다른 종목의 유사 종목의 산업기능사 기사 이상 등급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이 종목의 응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기사 시험 응시 자격입니다. 기사는 결국 4년을 맞추는 거예요.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아니면 4년 실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자, 기능사는 산업 경력 1년을 간주해준다, 이렇게 상상하면 되고요. 산업기사는 3년의 산업 경력을 쳐준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돼요. 자, 나머진 다 4년짜를 맞추면 됩니다. 자, 기사 응시 자격이요. 대졸자 4년 되니까 대졸이나 대졸 예정자 자격이고요. 만약에 2년제를 졸업했으면 2년 실무를 더 해줘야 4년이 되니까 자격이 되고요. 4년 실무 갖춘 사람 되고요. 산업기사는 3년을 쳐주니까 결국 1년 실무만 더하면 4년이 되고요. 기능사는 1년을 쳐준다고 했으니까 3년 실무만 더하면 4년이 됩니다. 이렇게 바로 기사 응시 자격이에요. 4년 이상 실무 갖춘 사람 되고요. 2년제 졸업했으면 2년 이상 실무해야 되고요. 산업기사는 3년이니까 플러스 1년 실무해줘야 되고요. 기능사는 플러스 3년 실무해줘야 됩니다. 동일 혹은 유사 직무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 과정 이수자 혹은 이수 예정자 대상이 되고요. 동일 혹은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다른 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기사시험 응시 자격이 가능합니다. 자, 기능장이요.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지고 현장에서 현장 관리 그리고 기능 인력 지도, 감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무 기능으로는 9년 실무를 해야 기능장의 자격이 있고요. 산업기사는 플러스 5년, 기능사는 플러스 7년입니다. 원래 제가 산업기사는 3년, 기능사는 1년으로 간주하자고 했는데 1년씩 모자르죠. 자, 쉽게 그냥 보너스 1년씩 더 줬다, 이렇게 우리 상상합시다. 그래서 산업기사는 6년이 아니고 5년이고요. 기능사는 8년이 아니고 7년입니다.
어떤 등급의 검정 기준인가? 숙련 기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바로 기능사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어떤 국가기술 자격의 검정 기준인가? 공학적 이론 기술, 바로 기사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격제도의 직무 분야입니다. 자격증만 해도 수백 개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공부하는 거 옳지 않고요. 먼저 최대한 상식으로 한번 풀어보고요. 문제 출제 이력이 있는 내용, 마지막으로는 오해하기 쉬운 것들 모아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안전 분야요. 가스자가 들어간 것들 환경에너지 분야 아니고요. 가스자가 들어간 것들 다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자, 가스기사 들어간 거 안전관리고요. 산업위생관리, 와전류 비파괴 검사, 인간공학 기사 다 안전관리에 해당합니다. 광학과 광학기사는요, 전기전자 분야예요. 그 다음 텔레마케팅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데, 텔레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전화예요. 영업과 판매 분야입니다. 컨벤션 기획사요. 컨벤션이 대규모 회의라서 가끔 숙박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컨벤션 기획사는 경영 분야입니다. 자, 이거 주목하세요. 컨벤션 기획사는 경영 분야입니다. 임산가공, 임업종묘, 산림기사, 당연히 농림업이고요. 광학기사, 반도체, 3D, 전기전자입니다. 건설자가 건설, 공조, 용접 이런 내용이 들어가니까 이게 건설 같지만 다 기계입니다. 건설 기계고요. 공조, 냉조 기계고요. 용접도 기계입니다. 그래서 기계 분야입니다. 건설기계, 공조, 냉동기계, 용접 기계입니다. 응용지질기사, 조경기사, 지적도, 지적기사 다 건설 분야에 해당합니다. 국가기술 자격 종목, 직무 분야 연결 틀린 거요. 자, 가스는 환경에너지가 아니고요. 전부 다 안전입니다. 틀린 거 정답 1번입니다. 국가기술 자격, 직무 분야 연결이 틀린 거요. 컨벤션은 숙박 관계없고요. 이거 경영 분야입니다. 틀린 거 정답 4번입니다.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이요. 항공사진기능사하고요. 건설 관련한 요 두 가지 종목이 다 필기 면제 자격증이 많습니다. 건설 관련처럼 보이지만 운전자가 붙은 것들 우리 자동차 운전 필기 면제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필기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 면제 종목이요. 첫 번째 항공사진에 관련해서요. 항공사진 기능사하고요. 도화기능사. 도화기능사가 항공사진 이용해서 지형도 제작하는 사람이 도화기능사예요. 그러니까 도화기능사도 결국 항공사진에 관련한 종목입니다. 둘 다 면제고요. 하지만 사진기능사는 항공사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반 사진입니다. 이거 면제되지 않습니다. 건설 관련해서 금속재, 미장, 조적, 건축도장, 도백, 방수, 유리, 시공 다 면제입니다. 다 면제고요. 미용, 한복기능, 정보처리, 측량기능사는 절대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제 안 되는 종목들이요. 마치 건설처럼 좀 보이지만 운전인 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로더 운전기능사, 운전자 들어간 거 이거 필기 면제되지 않습니다. 필기시험 면제 종목 아닌 거요. 항공사진 관련하거나 아니면 전부 다 건설 관련한 겁니다. 측량기능사는 집 짓는 건설은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 아닌 거 1번 측량기능사입니다. 자격제도에서 신규 종목, 폐지 종목, 변경 종목이요. 이거 옛날 거 공부할 필요 없고요. 옛날 문제도 마찬가지로 풀어볼 필요 없습니다. 자, 19년 신규 시행되는 거요.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사, 타워 크레인 설치와 해체 기능사, 정밀 화학 기사, 신발 산업 기사,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신규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분야가 변경된 게 하나 있어요. 세탁 기능사가 기존의 경비 청소 분야에서 섬유 의복 분야로 변경됐습니다. 19년에 사라지는 거 있어요. 연삭 기능사, 메카트로닉스 기사, 반도체 설계 기사가 19년에 폐지됩니다. 응시 제한이 없는 자격증이요. 너무 많아서 기억하기 쉽지 않으니까 요 네 가지를 외우고요. 나머지는 조합해서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응시 제한이 없는 거는 스포츠 경영 관리사, 텔레마케팅 관리사, 요 관리사 두 개요. 요거는 응시 제한 자격이 없습니다. 응시 제한 자격이 반드시 필요한 거, 임상이란 단어와 의료란 말이 들어간 것들은 다 응시 제한 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 심리사,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이거 전부 다 응시 제한이 있습니다. 응시 자격 제한이 없는 거 스포츠 경영 관리사, 텔레마케팅 관리사 요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응시 제한이 있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임상자, 의료자입니다. 임상심리사, 국제의료관리 코디네이터요. 자, 예를 들어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응시 자격은 기본적으로 기사급이에요.
학과 4년을 나오든가 전문대 2년에 실무 2년을 갔든가 실무 4년이 필요합니다. 자, 관련 대학 졸업자 혹은 예정자 2년 전문대학을 나왔으면 2년 실무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실무 4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오답에 해당합니다. 국가 기술 자격과 국가 전문 자격이 있어요. 기술 자격은 무슨 기사, 무슨 산업 기사, 무슨 기능사, 이 기자 시리즈죠. 이렇게 기자 시리즈가 다 국가 기술 자격입니다. 하지만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가 아닌 이름의 국가 기술 자격도 있어요. 경영관리사, 사회조사 분석가, 전산회계 운영사,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임상심의사, 컨벤션 기획사 이런 것들 다 한마디로 기사급입니다. 기사급이요. 국가 기술 자격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국가 전문 자격이 있습니다. 전문 자격이요. 감정평가사, 문화재 수리 기능자 뭐 등등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문화재 수리 기능자입니다. 기능사 아니에요. 기능자 이거 국가 전문 자격에 해당됩니다. 감정평가사, 문화재 수리 기능자 전문 자격증이고요.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민간이란 단어에 집중해야 돼요.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 정보기술 자격 ITQ 같은 게 있고요. 이거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합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리사 2급, 기업 리스크 관리사 등등이 있는데 이건 다 민간 자격증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다시요. 기자 시리즈,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다 국가 기술 자격이고요. 기자 시리즈가 아닌 것도 국가 기술 자격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것들이 몇 개 있죠. 임상심리사 이런 것들이요. 국가 전문 자격 별도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에는 문화재 수리 기능자, 감정평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큐넷이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상세 정보 대부분을 제공합니다. 취득자의 법령 우대사항, 수험자 동향, 연도별 검정 현황, 시험 정보, 국가기술 자격 통계 정보 제공하고요. 과정 이수형 자격, 그러니까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 주는 거예요. 과정 이수형 자격은 정보의 대상이 제공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이에요. 외국의 국가별 자격제도 웬만한 선진국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호주까지 포함해서요. 스위스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HRD 넷이요. 이건 자격 정보가 아니고요. 직업 훈련 정보고 취업 정보예요. 직업 훈련 정보와 취업 정보 HRD 넷입니다. 민간 자격 정보는 PQI.에 들어가 있어요. PQI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 자격 국가 공인 제도 운영하고 있고요. 민간 자격 정보는 국가 공인 민간 자격과 등록 민간 자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큐넷에서 제공하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정보 모두 고른 거요. 국가기술 자격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다 큐넷에 있습니다. 법령상 우대 상황, 수험자 동향, 연도별 검정 현황, 그리고 시험 정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시험에 출제 이력이 있는 자격증 정보입니다. 당연히 출제 이력이 없는 자격증까지 포함하면 정리가 안 됩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컨벤션 기획사 1급이고요. 두 번째 많이 출제되는 거 직업 상담사 1급입니다. 자, 얘를 기준으로 컨벤션 기획사 1급은요. 4년 실무를 하거나 2급 취득을 하고 3년 실무를 해야 돼요. 4, 2, 3입니다. 컨벤션 기획사를 제외한 나머지 출제되는 것들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 분석사 1급, 소비자 전문상담사 1급이요. 다 1년 숫자가 하나씩 줄어요. 3년 실무에 2급 취득 후 2년입니다. 3년 실무에 2급 취득 후 해당 실무 2년입니다. 소비자 전문상담 마찬가지고요. 소비자 전문상담 1급이요. 외국에서 동일 종목 해당하는 자격 취득한 사람도 대상이에요. 정보 처리 기사는요. 정보자가 붙어있는 과목들 정보과학과 정보공학과 정보시스템공학과와의 관련 교과목과 관련이 깊은 자격증입니다. 직업상담사 1급 응시 자격입니다. 컨벤션 기획사만 제일 숫자가 길어요. 4년 실무에 2급 취득 후 3년이고요. 나머지 직업상담사를 포함한 나머지 것들이요. 다 숫자가 하나씩 작습니다. 3년 실무에 2급 플러스 2년입니다.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답은 2번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요. NCS는 8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잘못된 내용이에요. 이 각 단계별에 맞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걸 다 기억하는 건 너무 가혹하고요. 출제 이력이 있는 6수준만큼은 꼭 기억하고 갑시다. 6수준은 독립적 권한, 독립적 권한이란 말이 나왔으면 6수준이에요. NCS 분류는 직무의 유형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이걸 활용해서 이 표준을 활용해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자격 종목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능력 단위 요소는요, 수행 준거와 기술, 지식, 태도로 구성이 됩니다. 자, 능력은요, 수행 준거와 기준과 기술, 지식, 태도로 구성이 돼요. 능력을 판단하는 능력 단위 요소가 무슨 작업 상황에 의해서 구성될 수 없죠. 작업 상황으로 구성된다. 잘못된 오답입니다. 직무능력 표준이요,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체계화한 겁니다. 기술, 지식, 태도, 지식, 기술, 태도를 체계화한 겁니다. 능력 단위는 NCS 하위 단위로서 능력 단위 요소와 수행 준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능력 단위 요소는 수행 준거와 좀 전에 말했던 기술, 지식, 태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능력 단위별 평가 지침과 직업 기초 능력을 규정합니다. 세 분류가 기준이에요. 이거는 NCS는 각각의 디테일한 직업을 지금 분류의 능력을 지금 정의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상 세 분류 단위에서 표준하는 게 정상이고요. 중분류 단위에서 표준하였다. 이거 오답에 해당합니다. 한국 고용직업 분류를 중심으로 했고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리고 세 분류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의 문제를 출제 빈도와 중요도를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실었습니다.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 혹은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드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